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후보들의 공약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통합, 경제 문제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양극단으로 분열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통합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의 바람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한규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저희 당의 입장은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고 저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첫 번째는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극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짧게 했고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주로 이제 외국 고객들하고 일했는데 12월 3일 이후에 너 괜찮냐? 너희 나라 괜찮냐? 이런 얘기를 연락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중국 빼고는 그다음 우리야 라는 생각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사실 미국, 중국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평소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 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국제 정치 무대 또는 이제 국제 통상이나 교섭, 정치, 국제 거래 분야에서 우리의 신인도를 되살리는 게 과연 5년 내에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중요하게 챙겨야 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익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적대적인 정치 문화인데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짧은 정치를 했지만 딱 콜로세움에 서 있는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희는 상대하고 1대1로 싸워야 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대2로 싸우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들의 갈등을 우리가 대신 싸우는 거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전파시키는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있을 텐데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 유튜브,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인 내지는 보수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진보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고 그런 이 극단적인 어떤 이 퍼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을 밀어내야지만 우리 정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게 되게 쉬운 정치입니다. 그리고 되게 달콤한 정치고 여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는 꼭 챙겨줬으면 그래야 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은요? 저는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를 여하이 모으느냐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이 어려움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강원도 원주라 우리 아주 전형적인 조그만 중소도시예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해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2시간짜리 짧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서 들었던 골병은 너무너무 깊은 거고 그거를 치료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이 넘치는 에너지를 국민들로부터 뽑아내고 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통합의 리더십이 저는 제일 다음 대통령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워져 있는 경제에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민 모두가 좀 생각하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여야가 같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해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무대뽀가 통하는, 극한이 통하는, 정치도 극한이고 사회 모두가 다 극한이에요. 쇼츠에 너무 하다 보니까 극하게 결정하고 극하게 막 험한 일도 생기잖아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정치가 옳게 서면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뭐냐?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원인을 뭐 누구 책임 일단 이런 걸 떠나서 그 박정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토대가 되는 민생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고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갈등은 커지고 또 정치는 추락하고 무너져 있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점점 불신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조금 뭔가 의심받고 있고 시장 경제도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의 복원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22대 국회, 21대 국회는 그렇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 대표를 뭐 죄도 없는 사람 계속 파고 해서 끝끝내 5건이나 재판에 넘긴 이 과정들을 납득하기 어렵죠. 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그럼 너네 편은 왜 안 하냐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국회가 그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 일단 이 정치를 좀 복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장의 복원은 단순하게 그냥 회복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후보들이 AI 문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논쟁하는 거 되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이 한 방향으로 논쟁한다는 건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의 그 동력 같은 것들도 서로 좀 합의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이제 선거를 임할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결국 길지 않은 뭐 삼선이시니까 오래 하셔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지지자들의 그 일단 압력과 또 국회 안에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정치고 우리를 위해서도 불행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뭐 다음 우리 지도자가 할 두 가지를 좀 더 저는 미시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다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좀 기업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뭐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고 모든 것들이지만 결국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뭐 재벌 특혜를 줘서 재벌을 키우자 이런 차원의 기업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벌은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로직을 좀 이해하시는 지도자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국민 통합의 문제 이건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는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슨 사냥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적대적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예. 그럼 뭐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문제, 뭐 정치 권력 구조의 문제 이건 물론이고요. 선거 구조의 문제를, 선거 제도의 문제를 바꿔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거 제도가 이 대의민주주의의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도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가 던지는 한 표의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정치가 실패했다. 22대 국회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서 이 부분만큼을 뭐 대통령을 사념 중임제로 하느냐 이원 집정부제로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국회의 정치 복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 뭐 반드시 필요하고 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에서의 그동안의 비판인데 실제로 그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의장의 제안은 대선에 같이 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8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죠. 국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겼는데 그때 이제 아쉽게도 그 야당에서 당시 야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개헌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불성립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국면에서 얘기한 것이 서로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거라고 본다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즉시 또 그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좀 선거 공약으로 좀 내서 집권을 하면 빨리 안을 좀 정리해서 국회에 좀 제안을 하시고 혹은 예. 국회가 내용을 만들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그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안을 합의된 대로 우선을 좀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개헌안을 낼 겁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예, 보여지는데 대선 때 저는 토론도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뭐 이번에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급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양당의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그 왜 3일 만에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 대선 투표와 함께 합의 가능한 수준이 만들어진다면 하자라는 방침을 정한 거였고 그럼 현재 상황에서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총선 때 또 대선 때 공약을 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 포함하고 최근에 비상계엄 문제 가지고 이런 곡절을 겪었으니 비상계엄 여건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두 가지는 당장 합의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뭐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봐서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수준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어요. 예. 네. 미래를 얘기하니까 그 키워드들이 통합, 또 국격, 국민 자존심, 성공방정식, 정치복원, 성장복원, 기업, 활력, 또 개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저희가 앞서 이제 이번 대선의 프레임 전쟁으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프레임이 지금 말한 이런 키워드들로 새롭게 정립이 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또 유권자들 판단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